States has great strength.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례적으로 이 40여 분의 연설 시간 가운데 5분이 넘는 시간을 북한에 대한 비난과 압박에 할애를 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거친 단어들을 모두 총동원했습니다. 자, 송찬욱 기자, 뭐 어떤 표현들이 나왔던 겁니까? 사실 과거 미국 대통령들의 연설에서는 찾기 힘든 단어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요. 그 뉴욕에서 열린 그 유엔 총회에서 연설 단어를 보면 북한을 향해서 불량 정권이다, 악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과거에 악의 축이다, 부시 대통령 이런 표현은 좀 들어본 적은 있지만, 근데 그 뒤에 또 보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수밖에 없다.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전제가 달렸는데 이런 표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한번 트위터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남긴 적이 있는데 김정은을 로켓맨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면서 로켓맨은 그 자신과 정권에 대한 자살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거친 단어들을 사용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No nation on earth has an interest in seeing this band of criminals arm itself with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The United States has great strength and patience, but if it is forced to defend itself for its allies and for his regime, the United States is ready, willing, and able, but hopefully this will not be necessary. That's what the United Nations is all about. That's what the United Nations is for. Let's see how they do. 자, 이 거친 단어들을 쏟아냈던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이 원고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하나 직접 고치면서 마무리하고 준비됐던 원고를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이렇다면 북한에 대한 어떤 작심한 미국의 입장을 선언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겠죠. 맞습니다. 북한을 주로 타겟을 했지만 드러나고 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3개국을 목표로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북한을 완전히 파괴한다라는 이런 굉장히 도발적이고 거친 표현을 했지만, 이게 이번에 미국에서 북한에 대해서 안보리 결의안을 통과시키려고 그러는데 미국이 원하는 바에 3분의 1도 통과가 안 된 거 아닙니까? 원유 전체를 금수하려고 그랬고 노동자도 완전히 철수시키는 걸 원했었고 했지만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다시 한번 도발한다면, 분명히 도발할 겁니다. 도발한다면 다시 한번 가장 강력한 제재안을 이제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사전에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을 해서 만약에 북한이 다시 도발한다면 우리가 전제라는 것을 볼래? 아니면 당신들이 앞으로 가장 강력한 제재안에 동의를 해줄래? 라는 그런 압박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연설 내용을 듣다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불량 국가를 언급합니다. 근데 불량 국가 3곳을 지목을 했는데, 과거에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얘기했던 악의 축, 이 내용이 굉장히 떠오르거든요. 공통점이 있어 보입니다. 비슷하죠? 2002년에 이제 부시 대통령이 이른바 악의 축이다라고 새해 이제 시정연설에서 3나라를 지목을 했습니다. 북한, 이란, 이라크. 그런데 이제 이라크는 이제 후세인 정권이 몰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불량 국가라고 3나라를 꼽으면서 북한과 이란, 그리고 베네수엘라를 꼽았습니다. 하지만 2002년의 악의 축이나 이번에 불량 국가나 기본적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약간의 변화가 있죠. 악의 축을 얘기할 때는 로그 스테이트라고 그래서 불량 국가를 얘기했는데, 이번에 로그 레짐. 저기 우리 화면에는 국가라고 했는데 불량 정권입니다. 국가를 거론하지 않고 그 정권, 김정은 정권, 베넬레 정권이 굉장히 문제죠. 이란 정권이 약간의 차이죠. 정권 레짐 체인지를 하겠다. 그렇군요. 국가는 그대로 두고 정권만 교체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담은 그런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날 북한 김정은 정권의 최근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도 하나하나 꼽아서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귀에 쏙 들어왔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형의 김정남 암살 사건도 역시 직접 거론했습니다. 들어보시죠. We were all witness to the regime's deadly abuse when an innocent American college student, Otto Warmbier, was returned to America
only to die a few days later. We saw it in the assassination of the dictator's brother using banned nerve agents in an international airport. We know it kidnapped a sweet 13-year-old Japanese girl from a beach in her own country to enslave her as a language tutor for North Korea's spies. 자, 이 형 김정남 암살 사건을 저렇게 거론하는 거 보면 북한은 지금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국제사회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미국이 볼 때는 당연히 북한의 소행으로 보고 단정 짓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기 직전에 네. 자리를 박차가 나간 이유가 바로 저거라 생각합니다. 듣고 나간 게 아니라 연설이 시작할 때 그냥 나갔잖아요. 그거는 이제 벌써 언론에 대강 주제가 줄거리가 배포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미리 무슨 얘기가 나올 줄 알고 뛰어나갔는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정권의 핵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북한을 완전히 파괴한다 이런 얘기만 있었으면은 네. 자성남은 그냥 앉아 있었을 겁니다. 네. 근데 문제가 김정남이 개인을 비난하고 김정은 개인을 비난하고 김정남 암살 문제를 꺼내고 요코다 메구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수백만 국민들이 아사했다라고는 그런 김정은 자체의 책임이 돌아가는 얘기를 하니까 자성남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앉아 있다가는 자기한테 책임이 돌아올 것 같으니까 네. 항의 표시를 일단 먼저 자리를 박찬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CNN 방송에서는요, 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굉장히 거친 단어들을 쏟아내니까 트위터에 이런 사진이 돌고 있다면서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거친 발언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되게 난감하다는 듯이 이렇게 얼굴을 내리고 있었다. 이런 트위터 내용이 돌았다고 보도가 됐네요. 켈리 비서실장이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연설을 들으면서 정말 난감해서 저런 태도를 취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네. 어쨌건 저 장면에 많은 사람들이 좀 공감을 했다라는 것이죠. 일단 아하.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지난번에 화염과 분노 발언은 즉흥적으로 그냥 얘기를 한 거지만 네. 이번에 완전히 이제 절멸시키겠다라는 것은 원고에 나와 있는 그런 완전 파괴 발언이지 않습니까? 네. 통제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장에서 연설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게 엄청나게 센 발언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과연 적절하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이제 total destroy, 완전 파괴를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저는 좀 가볍게 보지는 않는데요. 이걸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만약에 미국의 전술핵이 없다면 네. 한국에 배치가 안 되고 괌에 있다가 비행기로 오는데 4시간 걸리고 태풍이 불어서 못 든다면 미국은 방법이 없습니다. 네. SLBM인 트라이던트를 쏘거나 14개의 핵탄두가 들어있는 아니면 미니트맨 3발짜리 쏘거나 네. 굉장히 크거든요. totally destroy 됩니다. 북한. 그러니까 전략 핵무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전술 상황이 핵무기를 벌어진다. 못 쓰니까. 네. 그다음에 그걸 둘 다 쓰지 않고 네. 그렇게 한다면 토마호크라든지 또는 각종 크루즈 미사일하고 한미연합군이 동시에 때리는 건데 그거는 이제 신문에 방송에 나왔으니 저도 말씀드리지만 600개 플러스가 되는 이동 표적부터 모든 걸 일시에 때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한국군이 갖고 있는 다양한 화력과 우리도 장자장포가 많죠. 그렇죠. 그게 날아가면 600개 지점만 때리겠습니까? 세컨 타겟, 서드 타겟에서 한 1000여 개, 2000여 개, 3000여 개 타겟이 날아가면 북한은 거의 멸절, 어닐리얼레이션이라고 그랬었죠. 지나고 네. 멸절.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군을 쭉 보는 입장에서 차라리 남북이 안 싸우고 대치한 상태에서 냉전적인 평화로 가려면 전술핵을 배치하는 게 북한 사람도 만에 하나 덜 죽고 우리도 피해가 적을 수도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일부러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북한의 유엔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듣기도 전에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22일에 북한 측 이제 유엔 연설이 준비가 돼 있는데 그때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 발언에 항의하는 발언들이 쏟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돼요. 네, 아마 거의 예상한 대로가 될 겁니다. 네. 근데 평소에 북한이 핵무장하는 그 이유가 미국이 바로 핵으로 공격을 하니까 우리가 핵을 무장한다는 그 핵무장의 정당성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하더라도 핵 폐기를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겠다.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 얘기를 하면서 아마 이번에는 김정은을 욕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전쟁 광신도라든가 이렇게 전쟁 광해라든가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22일 북한이 유엔 총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또 연설을 하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마디. 그 이라크 전쟁 날 때요. 그 이라크 유엔 주재 이라크 대사 기억나세요? 그때 똑같습니다. 그때 네. 전쟁 단계가 서로 양쪽에 지도자가 나와서 막 상대를 비방하다가 네. 그다음에 지금처럼 군사력을 앞으로 자꾸 추진합니다. 주로 미국이 멀리서 가니까 지금 F-22, 35 그때도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군대를 보내고 한국에는 이미 2만 명의 미군이 있으니 보낼 필요도 없죠. 그다음에 D-Day H호를 들어가는데 그때 보게 되면은 유엔 주재 이라크 대사가 굉장히 미국을 비난하다가 딱 미국의 이라크 프리덤 워를 딱 시작하니까 제일 먼저 투항했죠. 네. 그게 하나의 코미디였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그 전쟁을 연구하는 분들이 전쟁 시장은 서로 외교적으로 상대를 막 비방하다가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 대통령까지 나와서 얘기하는 게 드문 케이스예요. 네. 장관이 얘기하죠. 근데 우리 대통령도 지난번에 동맹국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힘이 있어 이렇게 하겠다 얘기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뭐 김정은도 지지 않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에스컬트 되고 있고 위험한 단계로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김종복 실장 얘기로 이정훈 부장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코너부터는 이재명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차장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두 분이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